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화요일 김동현입니다. 시장이 금주에 지금 급락이 나와가지고요. 우리 명인들의 복귀 화요일 제가 방송을 하는 시간을 계속 챙겨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좀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황 뷰가 틀렸죠. 사실 무역 분쟁, 제가 봤던 시황에서 제일 중요한 상방 전략 중에 하나는 무역 합의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사실 기존의 전망 자체는 뭐 양국 모두 합의가 잘 진행되고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는 쪽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로 인한 투자 소비에 대한 회복세,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기 지표들이 좀 개선세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좀 기름을 끼얹어주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봤는데 이게 딜레이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무역 합의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무역 분쟁의 재발이라는 우려감으로 프레임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버린 겁니다. 한 일주일여 만에. 그래서 단기 변동성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시간이 다 늦춰지는 겁니다. 방향 자체가 아래쪽으로 바뀌진 않는데요. 제 시황을 참고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전략적인 혼선도 좀 있을 수 있고, 뭐 혹은 제 시황에 대한 신뢰감을 좀 가지고 제 의견을 많이 참고하셨다라면은 지금 단기적인 데미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위클리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주 중반 때 한 수요일 정도의 상황에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제가 대응하는 것들을 우리 방송에서는 다 언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결과가 이렇게 안 좋아 버리게 되면은 저도 좀 난감한데, 뭐 일단 먼저 시황을 많이 참고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신데, 뭐 주식이 틀릴 수는 있지만 전문가로서는 틀린 점에 대해서 좀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이 어땠냐라는 복기보다는 이 내용을 좀 더 줄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세를 일단 먼저 좀 보죠. 오늘 기본적으로 반등 마감해서 어제 미국 시장이 평균 양시장 3대 시장 평균적으로 한 2% 후반대 정도 볼 수 있겠죠. 나스닥 3%대까지 평균치 낸다면은 한 2.8% 정도면 사실 우리 시장 기술력 그대로 온다면은 이게 하락이 한 50포인트 정도 나올 수 있는 미국 시장의 마감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아침부터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초가 자체가 시장이 1%도 채 하락하지 않고 출발을 했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사전에 먼저 떨어져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먼저 좀 하락해 있었던 선반영 측면이 있고, 오히려 미국 급락으로 인해서 박자 자체가 오늘은 약간 반등 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타성으로는 뭐 지수 매매적으로도 한번 진입했다가 또 단기 실현하고 넘어가는 이런 포지션이었는데, 좌우간 오늘 미국 급락 불구하고 이 정도면 선방인데 이걸 뭐 아직까지 매도 클라이막스가 오늘이었다고 이따 좀 더 부연하겠지만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나오고 있는 이 하락세가 잠깐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제가 우리 그 명인들의 복귀 포맷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내용 위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하락하는 내려오는 이 각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 기울기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 정도 각도로 이렇게 떨어졌죠? 이게 지금 각도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랑 비슷합니다. 제가 이거 HTS 선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각도랑 이 각도랑 좀 비슷하죠. 다시 말해서 작년 2018년도 1년 내내 있었던 급락세가 3번 있었어요. 연초에 이렇게 한 차례 크게 떨어졌고, 그리고 6월에 한번 떨어졌고, 10월에 급락 나오고 12월에 쌍바닥 정도. 여기는 오히려 부드러웠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이 날카로움이 이 정도 스케일입니다. 이 하락의 강도 자체가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박스권 정도로 이렇게 쉬는 정도가 아니라, 소위 이제 뭐
충격을 주고 있는 정도. 변동성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변동성 확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단기적인 하방 데미지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건은 이겁니다. 이게 언제 멈추느냐. 그러니까 시황에 대한 뭐 이해도 내지는 기초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주식이 떨어지기만 무조건 공포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물론 종목들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밸류가 없거나 뭐 애초에 고평가되어 있던 주식은 이 조정을 빌미 삼아서 추세가 무너지기도 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대형 우량주 위주의 그리고 시황 전체로 봤을 때는 이번 조정은 단기 데미지가 될 거예요. 단기 데미지가 되고 또 회복을 하겠죠.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 밸류라는 게 있고 미국 시장의 데미지도 단기적으로 그 미국 시장의 고평가 논란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 이게 이제 경기 상황이 좋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무역 분쟁 합의가 이렇게 지연이 되게 되면 지금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G20 회담이 일본에서 6월 말에 열립니다. 아직 시간이 좀 꽤 남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도 이 요인은 뭐 갑자기 평화롭게 확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복합적인 요인인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 쪽에서도 중국하고 싸우는 거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마음대로 판을 막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최근 들어서 경기 지표가 좀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싸울 만한 뭐랄까 전투력이 지금 좀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또 본다면은 작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됐을 때 작년 하반기 연말에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급감하는 모습이 나왔고 미국 경제 지표가 빠르게 약해지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이 무역 분쟁에 있어서 데미지를 입을 수 있고 그 당시에 트럼프 지지율이 빠르게 떨어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그냥 지금처럼 이미 서로가 공세를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합의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상황이 뭔가 조금 더 위태위태롭고 금융시장에 지금보다 좀 더 이게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지금보다 좀 더 걱정이 좀 더 지배적일 때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의 반등이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불편한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월봉상으로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역배열이 지금 되어 가지고 지금 20, 60선이 고개를 같이 숙이고 있죠. 이걸 보시면은 요 초록색 선이랑 빨간색 선이랑 지금 역배열로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거든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죠? 여기 지금 같이 고개를 같이 숙이고 있잖아요. 이 60선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20선이 여기를 뚫고 지금 내려가는 그림이 되어 있죠. 물론 120선 라인은 여기 있지만 그러면 51선, 20선, 60선 이렇게 되면 단기 역배열이 되는 거예요. 단기 역배열에 들어가 있고 120선은 위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으로 추세 전환은 아니고 위쪽으로 가는 게 실패한 데에 대한 다시 한번 올라가다가 한번 떨어져서 다시 바닥 베이스에서 재도약이 필요한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한번 다시 내려와 가지고 또 여기서 힘을 모아 여기가 되든 혹은 이 근처가 되든 이 구간대에서 다시 그림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구간 전략 자체가 5, 6, 7월 구간은 수습하는 구간 한 5, 6월 정도 전까지는 지금의 하락한 2200대 회복까지 또 수습하는 기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2200대 힘을 모아서 재차 2300대 이상 시도하는 이런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월봉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시장 붕괴 같은 건 걱정하지 않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역 분쟁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거는 외교 정치적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시스템 붕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 같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합의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금융위기 같은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금의 글로벌 경기나 금융시장이 붕괴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 다만 무역 분쟁이 좀 더 격화되고 심화되고 그로 인해서 상승으로 돌아나가고 진입하는 시간이 또 다시 지연됐다. 올해 상반기 내내 지금 이 무역 분쟁과 관련한 작년에 이 데미지를 입었고 이거 지금 회복하려고 그림을 다 잡아놨었는데 여기 지지 라인, 요 라인을 잡아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4달째 이렇게 있다가 위쪽으로 이제 레벨업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림이 순탄하게 경기 모멘텀 타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저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작년 연말 올해 연초 상황이 여기 영역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은 이 구간이 있고 여기는 좀 변동성 구간이 되는 거죠. 좀 피곤한 구간이에요. 지금 여기로 지금 다시 들어왔어요. 여기 이 구간에서 움직이는 동안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큰 자리예요. 여기가 이제 안전 선호 현상이 시장을 좀 지배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저점이 어딘지를 확인해야지 다시 위험 선호 현상이 생기는, 다시 위험 선호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주식을 비싸게 사는 매수세가 시세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매수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기관같이 오늘 단기 매매 정도만 하는 거고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체들이 그런 방향성을 가질 필요성을 아직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전 선호 현상, 즉 기본적으로 현금 보유 의지가 강하고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섣불리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지 않으려고 하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안전 선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으로 지금 다시 들어왔다. 요 점을 좀 인지하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근데 제가 이건 또다시 뭐 예상입니다. 다시 예상인데 이렇게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등이 여기서 이 정도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좀 보여주시면요. 반등이 한 이 정도까지 나갈 수 있다고는 봅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는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주식을 따라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5월 지금 하순 6월 초 정도의 구간이라면은 지금의 무역 분쟁이 갑자기 전격적으로 합의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여기는 오히려 이 구간에서 뭐 전혀 대처가 안 돼 있거나 좀 포지션 자체가 좀 과하다면은 혹은 뭐 좀 뭐랄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포트폴리오라면 이런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여기서는 약간의 여기서도 약간의 현금 관리라든지 리스크 관리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저점 여기가 한 번 더 확인이 되든지 아니면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충분한 하방 경직 시간적인 소화를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소화돼서 올라가든지 그렇게 돼야지 다시 돌파를 바라보고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고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건 완전히 단타성입니다. 이건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권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처럼 전문 투자자들도 확률 판단을 신중히 하고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매매 전술이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그런 식의 단타를 권해드릴 정도의 상황은 아니나 지금의 정황은 즉시 재상승은 분명히 힘들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재료가 지배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 재료가 무역 분쟁이고 그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가 지금 정도의 어떤 평이한 상황에서 뭐 합의에 이르른다든지 이렇게 되기 쉽지 않은 프레임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오히려 좀 더 격화가 된다거나 그랬을 때 정치적인 명분도 서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했을 때 미국도 중국도 다 그러니까 명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위기감이 나와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둘 다 포를 쏘아버렸기 때문에 총구를 다 들었기 때문에 한쪽이 그냥 아무런 뭐 상황이 없는데도 항복해버리게 되면은 이 정치적으로 국격이 맞지 않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격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좀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보여줬을 때 여기서 합의를 하면서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100포인트 정도까지도 빠졌지만 지금의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오히려 모멘텀적으로는 완전 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황도 현실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치에서 뭐 시장이 2000 무너진다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장 지수는 오히려 1984를 한번 살짝 이탈하게 되면 오히려 그림은 좀 더 선명해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구간이 되는 거니까 뭐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는 매매 대응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내려갔다가 시간으로 소화하는 거니까. 근데 단기 대응을 하시거나 지수 전략적인 매매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간단하게 좀 수급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도 지금 2,800억대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지금 보시면 나흘 연속 매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2천억, 3천억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동안 오늘 기관들이 여기서도 잠깐 매수를 한 적이 있었죠. 일시적이죠. 시장의 방향은 결국은 외국인이 돌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세가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방향 전환은 아직 쉽지 않다. 이런 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은 일단 개별주들 중에서 저희 이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뭐 개별주 언급을 강하게 하지는 않지만 이 오이솔루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오이솔루션을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5G 관련 섹터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지금 이 지경인데 불구하고 오늘 8%가 올라갔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5%가 상승하면서 지금 5G 관련주는 시장과는 뭐 전혀 무관한 그냥 마이웨이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개별 시세, 마이웨이형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지수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마시고 개별 대응을 하는 거죠. 이 종목을 예를 들면은 급등형 종목의 기본 대응은 어떻게 됩니까? 520선이 되거든요. 1차 5일선, 2차 20선, 5, 20 데드크로스 나오면은 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대응을 그냥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주군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주들은 어차피 개별주라는 워딩 자체가 시장성 매매가 아니라 개별성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 종목 자체에 그냥 집중하는 사실상 지수 시황과 저 같은 경우에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좀 탑다운식 전략을 드리는 건데 개별주는 어때? 바텀업을 하는 거죠. 개별주는 시장이 나쁘든 어쨌든 그 종목이 좋으면 그냥 공략하는 거고요.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그 종목이 깨지면 과감하게 쳐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개별주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G 관련 테마나 뭐 이런 쪽은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약간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카카오도 그랬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인바디까지 보시면은요, 시세가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 지금 뭐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분들 OLED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뭐 온라인 인터넷 컨텐츠라든지 뭐 헬스케어 이런 쪽은 바이오가 워낙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헬스케어 쪽도 별로 주목하지 않는데 구조적으로 중국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고 있는 어떤 증권 섹터 쪽에서는 뭐 바이오나 이런 쪽이 무너졌지만 개별 기업 쪽으로는 오히려 시장의 전망치나 예상치 혹은 작년 대비해서도 훨씬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몇몇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지금 급격하게 유입이 되면서 카카오도 보시면은 며칠간 거래가 폭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시세가 계속 가고 있죠. 이 오스테인 플란트도 마찬가지 비슷한 양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주 실적에 기반하는 개별적인 시세들은 시황이 설령 여기서 2,000 이하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그러한 개별적인 기준 대응 정도를 여전히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특이한 현상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장세가 이 정도 험악하면 저런 종목들도 반응이 좀 뜨뜨미지근했다가 나중에 후속타로 팍 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라이브로 그냥 이렇게 호재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시장이 사실 2,000포인트 초반 영역대는요, 절대 수치로 그렇게 위험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런 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전략 참고하시고요. 지수 연동성이 강한 종목군들, 뭐 삼성전자도 오늘 반등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부진한 거고요. 그림 자체가 아직 저점이 안 잡혔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저점이 잡혔다고 보기 좀 어려운 위치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너무 시장보다 먼저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예상보다 안 좋은 상황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황 때문에 나타난 시세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호전되고 좋아지는 걸 확인하시고 나서 좀 더 적극성을 띠는 게 필요해요. 장이 좋을 때, 장이 아주 좋을 때 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중간에 주식이 털려가지고 그 시세를 다 놓칩니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지지점이나 확실한 이 저점에 대한 상황 인식이 아닌데 뭐 이 정도면 다 왔다, 이 정도면 다 왔다 할 경우에 이게 물려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이번 변동성의 피크가 나왔다고 자신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당분간은 좀 더 보수적으로 좀 지켜보자. 이런 정도의 전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을 좀 더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면은요. 미국 중국과의 이렇게 무역 합의가 무역 분쟁의 우려감으로 지금 완전히 프레임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합의 기대감은 지금 일단 나중 문제가 되어 있고요. 이 무역 분쟁이 얼마나 더 심화가 되고 그리고 이 시간이 중요해요. 협상이 언제쯤 진행될 거냐. 일단은 G20 정상회담이라고 지금 시장에 던졌어요. 이 6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6월 말 협상 기대감이면은 지금 5월 중순인데 6월 한 중순 정도까지 사실 별 볼 일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반 모멘텀이나 기대감이 아주 강하지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을 돌리는 타이밍이 5월 중순, 6월 중순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점 클라이막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매도 클라이막스가 여기서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나오더라도 정작 반등하는 시점은 이런 식으로 이게 합의가 되는 시점, 뭔가 합의가 되는 시점부터 진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는 이런 시세가 또 한 번 재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뭐 낙폭과대 반등 이렇게 있다가 어느 정도 합의가 기대되고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제 본격 반등 나오는 그런 움직임도 한번 지금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시간 지연되는 건 좀 별로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시황이 다시 2200 넘어서 2300대 이상 가는 데까지의 시간이 현재 이런 식으로 깨지게 되면은요, 이거 한 2달 걸립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하방권에서의 변동성, 또 한 달 정도 회복하면서 수렴,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2250대 이 고점을 저는 뭐 돌파 아니면은 뭐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다시 넘어가는 데까지 한 2개월 정도는 최소한 걸릴 상황이 돼 있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보시자. 저는 개인 투자자가 시간 계산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구상을 하면서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매매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전술을 짜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떻게 할지. 이런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편하게 합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약간 트러블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인지하고 보시자. 그리고 단기 변동성의 클라이막스가 좀 확인되고 나서 회복이니까 그때까지는 너무 막 시세에 맞대응 하시기보다는 조금 뒤로 좀 물러나서 정점을 확인하시고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더라. 이런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점을 예상하고 맞춰보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최소한 5일선 정도 이렇게 돌아가지고 올라타는 요 시점부터가 이런 정도 시점부터가 항상 좀 의미 있는 반등의 시작점이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막 이거 뭐 포인트가 안 맞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라타 봐야 그림이 제대로 이게 이런 자리들에서 이렇게 받아봐야 이런 데도 들어가 봐야 별로 좋은 매매 시점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런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분간은 조금 답답한 구간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지하시고 전략을 세우시고 기다리셔야지 너무 내일 당장 뭔가 크게 바뀔 거다라는 기대 내지는 우려감을 가지면은 오히려 오판할 수 있으니 현재 상황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제가 시황을 좀 틀렸기 때문에 더더욱 좀 여러분들께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부분들도 있고 해서 6시 15분경부터 또 공개방송을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전술적인 타이밍들에 대해서 좀 참고되실 만한 내용들 말씀드릴 테니까 이따 온라인 토마토 홈페이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입니다.